제목 보고 양산물이네 라고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보셨을까요? 처음 들어. 아니, 피디님 몇 년생이시죠? 95년부터 이게 연재가 시작돼서 좀 이제 연배가 돼야 아실 수 있을 만한 만화책이긴 합니다. 어릴 때는 순정 만화를 진짜 많이 봤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늙으니까 그 감정을 안녕하세요, 망가영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에도 망가영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만화 관련된 이야기 또 올려보도록 하겠고요. 새해가 밝아서 제가 어떤 컨텐츠를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준비했던 게 2026년 내 맘대로 뽑아본 기대작 얘기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들고 와봤고요. 올해 좀 기대작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상반기 1, 2분기 기준으로 애니를 좀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유명한 애니입니다. 최애아이의 3기가 나올 예정입니다. 1월 14일부터 3기가 방영 예정이고요. 원작자는 아카사카 아카, 요코야리 맹고가 작화 담당. 이렇게 원작은 구성이 돼 있고 만화책은 완결이 났어요. 그래서 2024년에 16권까지 해서 완결이 났습니다. 1기가 1권부터 4권, 그리고 2기가 5권부터 8권, 이제 3기는 9권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9권, 10권, 11권, 12권 스토리가 이제 애니 3기에서 다뤄질 예정인데 제작사는 1, 2기와 동일하게 이제 동화 공방이고요. 최애아이 하면은 그 눈 안에 별 있는 그 특유의 동화 공방의 그 작화가 진짜 유명해서 아마 안 보신 분들도 짤로 워낙 많이 돌아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원작이 완결이 나고 나서 지금 너무나 진짜 극심한 용두삼이다 이런 의견들이 되게 많은 상황이고요. 팬들은 아예 이거 그냥 애니 오리지널 스토리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원작을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완결 났다고 하고 이제 3기 시작된다고 해서 처음부터 좀 최애아이 만화책으로 정주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완결이 어느 정도로 심하길래 이렇게 욕들을 하시나 했는데 생각보다 저는 괜찮았거든요. 완결이 지금 거의 최애아의 모든 쇼츠나 동영상 짤마다 진짜 완결 개판이다 욕하는 글들이 진짜 많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역시 모든 만화나 애니는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로 욕먹을 정도인가? 그냥 원작이 어쨌든 이제 해피엔딩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그 반발이 심한 것 같아. 그래서 스포니까 결말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어쨌든 너무 그 얘기에 감화가 돼가지고 보지 말아야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경험해봐라. 완결까지 확인해보면 의외로 또 괜찮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MF 고스트입니다. 혹시 이니셜 D 보셨을까요? 이니셜 D? 처음 들어. 아니, 피디님 몇 년생이시죠? 95년부터 이게 연재가 시작돼서 좀 이제 연배가 돼야 아실 수 있을 만한 만화책이긴 합니다. 근데 이니셜 D는 워낙 유명해서 많이들 아실 텐데 MF 고스트는 이니셜 D 공식 후속작이긴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인기는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림체 문제가? 그림체가 작가가 퇴화를 하셨어요. 원래도 막 이니셜 D가 사실 막 그림체로 보는 만화가 아니긴 했는데 MF 고스트는 얼굴체가 그림체가 이렇게 얼굴이 약간 넙대대해지면서 눈은 또 너무 요새는 사실 소년 만화여도 눈이 막 커지는 추세는 아니잖아요. 최애아이처럼 완전 이렇게 특이한 거 아니면. 근데 눈도 애매하게 촌스럽게 커졌고 초딩들이 공주님 그림 그릴 때 약간 눈 크게 그리는 그런 느낌으로 커졌고 그러니까 작화가 아무튼 역행을 했어요. 저는 이니셜 D를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막 약간 니폰 느낌이 나서 불편했던 게 없는데 MF 고스트는 그 매 화마다 니폰 쓰고 이게 나와. 일본 음식 맛있어. 일본 문화 대단해. 이런 거를 꼭 하나마다 넣다 보니까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 저도 보면서도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니셜 D 세계관에서 완결 후에 약 20년 후의 세계관 그 이야기를 다뤘다고 보시면 되는데 MF 고스트도 원작이 23권으로 작년 6월에 완결이 난 상태고요. 그거를 3기로 이번에 다루는 겁니다. 이니셜 D의 주인공 타쿠미가 이제 엄청 대성을 할 거라고 다들 기대를 하셨겠지만 MF 고스트 세계관에서는 테스트 드라이빙을 하다가 그냥 불의의 사고로 은퇴를 한 걸로 나와요. 그래서 그 후에 영국의 유명 레이싱 스쿨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수들을 가르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도 타쿠미는 약간 언급으로만 나오고 직접적으로 잘 나오진 않고요. 주인공은 이 레이싱 스쿨에서 배운 19살의 카타기리 카나타라는 남주가 주인공입니다. 이 카나타는 그냥 전형적인 되게 엘리트 느낌이에요. 유명 레이싱 스쿨에서 조기 교육도 되게 제대로 받았고, 거기서부터 되게 발군의 실력을 보여줬고, 되게 핸섬한 걸로 나오고, 약간 성격도 되게 나이스하고, 아빠가 일본인이다 보니까 영국에서 되게 잘 나감에도 불구하고 19살에 아빠를 찾겠다라는 이유로 그거를 이제 나가면서 내가 이렇게 여기서 실력을 뽐내면 아빠가 날 찾아주지 않을까라는 약간 다소 허황이 된, 사실은 그냥 가서 호적조사를 하고 이러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그런 스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친구가 MFG 3차전 이제 결승전 나가는 그 중간을 3기에 이어서 다룰 예정입니다. 근데 2기 끝날 때 얘가 카나타가 팔꿈치를 다쳤거든요. 그래서 약간 결승전에서 등수가 밀리면서 끝나요. 그래서 그 후를 3기에서 다룰 것 같습니다. 여주가 렌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도 제가 봤을 때는 막 매력적인 여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나마 매력적인 건 엉덩이, 허리 라인, 날개 달고 팬티 같은 것만 입고 나오는데 허리 라인 예쁘다, 엉덩이 라인 예쁘다, 육상해가지고 근육이 탄탄하다, 뭐 이런.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또 불편했던 게 레이싱하는 남자애 중에 한 명이 자기는 17살 여자애만 만난대. 그리고 나이가 들면 자기는 귀신같이 알 수 있다, 막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불편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되게 하자 있는 차로 말도 안 되는 드라이빙 실력으로 막 슈퍼카를 제치는 장면들이 쾌감이 있긴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뇌 빼고 그냥 그런 거 보려고 보는 애니입니다. 보실 분들만 보셔라. 보다 보면 불편한 포인트는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장송의 프리랜도 2기가 나옵니다. 장송의 프리랜 너무 인기 많죠. 스토리는 야마다 카네이토, 그리고 작화는 아베 츠카사가 원작을 담당하고 있고요. 아직 연재 중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현재 15권까지 나온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잔잔함을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1기가 나왔을 때 솔직히 말하면 그때 한 6화까지 보다가 중도에 하차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2기가 나온다고 해서 다시 봤더니 매력이 뭔지는 알겠다. 어떤 포인트를 좋아하는지는 알겠다. 프리랜이 좀 특이한 점이 용사들이 나오고 용사 파티가 마왕을 퇴치하기까지의 과정들을 보통 많이 그리잖아요. 근데 프리랜은 일단 마왕 처치 후부터 시작이에요. 그 용사, 마법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탱커 이렇게 해서 그 파티가 있었고, 그 파티가 이제 인류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마왕을 이미 물리쳤어. 그런 후에 그 메인 기사인 힘멜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죽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그 파티원들이 만나는 거야. 그러면서 시작되는 스토리. 그래서 좀 이런 게 처음에 초반에 좀 매력적인 포인트였고, 프리랜이 좀 특이한 점이 요새는 솔직히 애니나 만화 전반적인 추세가 선악의 경계를 흐릿하게 하는 거거든요. 아카자도 나름의 스토리가 있고 다 이렇잖아. 악인이어도 막상 악인이라고 할 수 없는 포인트들이 존재하고 그러면서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데, 프리랜은 애초에 마족을 다루는 게 상종할 수 없는 존재로 다뤄. 인간을 꼬드기려고 인간의 말을 하는 마물이고, 결코 인간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이고 퇴치해야 하는 존재인 거야. 그렇게 다루는 게 저는 색다르고 설득력 있게 좀 다가오지 않나. 잔잔한 거 싫어하는 제가 봐도 그냥 계속 보게 되는 그런 매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리랜은 뭐 워낙 인기 많으니까 다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름다운 초저녁 달. 제 맘대로 뽑았으니까 또 들고 와봤는데 이건 순정이에요. 1월 11일부터 이제 방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야마모리 미카고, 단행본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9권까지 나온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역시 이것도 단행본으로 보다가 2권 정도에서 하차를 하긴 했었거든요. 어릴 때는 순정 만화를 진짜 많이 봤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잘 안 보게 되더라고. 근데 이제 늙으니까 그 감정을 꽃보다 남자 남주인데 치카사를 보면 진짜 치카사 아리를 할 정도로 순정 만화를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나이 드니까 뭔가 그 어린애들이 약간 유치하게 막 학교 같은 데서 만나가지고 막 꽁냥꽁냥 하는 게 공감대를 저한테 그렇게까지 불러일으키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아름다운 초저녁 달은 제가 이렇게 보게 됐던 게 그림체가 진짜 예뻐요.
남주도 진짜 미쳤어. 외모만 봤을 때 그냥 너무 매력적이야. 흰머리가 그렇게 매력적일 수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남주도 미쳤고, 여주도 되게 매력적으로 그려진 게 그 얼굴이 예쁘긴 한데 여자들한테 왕자님이라고 불려요. 키도 되게 크고 둘이 서면 진짜 그 의도가 잘 나와가지고 저도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봤거든요. 하지만 이제 내용 자체는 이제 전형적인 그런 순정 만화다 보니까 도중에 하차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훌륭한 투 메인 히로인 히어로가 나오면 또 그림이 너무 예쁠 수 있으니까 제가 솔직히 말하면 PV 영상을 봤는데 너무 기대가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예고편에서 남주 얼굴이 단행본이 더 이쁘긴 해. 만화책 남주 얼굴이 더 예쁘긴 한데 어쨌든 예고편이니까 어떻게 그릴지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숨은 명작까지는 아니지만 숨은 재밌는 만화 정도로 추천을 하고 싶어서 들고 왔는데, 저는 이게 애니로 나올 줄 몰랐습니다. 이 세계 사정은 사축하기 나름. 일단 제목 보면 딱 느낌이 오실 건데 원작이 라노벨이에요. 소프트 BL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BL이어서 들고 온 건 절대 아니고요. 얘 재밌습니다. 얘 진짜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되게 전형적이지 않아요. 이게 사축이 일본어인데 약간 일에 너무 찌든 회사원을 빗대는 말이래요. 일 중독 피로 누적 상태의 회사원을 사축이라고 하는데, 약간의 스토리를 설명을 하자면 이제 콘도 세이치로라고 진짜 전형적인 그 일본의 오피스맨, 매일 일에 쫓기는데 일 되게 잘하고 열심히 하는 그 직장인이 그냥 길을 가다가 어떤 여자가 갑자기 어딘가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구해주려고 하다가 같이 그 구멍으로 들어가서 같이 이세계행. 이게 사실은 성녀를 소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구해줄 필요가 없었어. 그래서 그 이세계에서 엄청난 성녀로 추앙을 받아서 그 친구는 그렇게 가고, 나는 뭐야? 나는 그냥 덤으로 딸려온 애잖아.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도 너 알아서 그냥 살아라. 이렇게 방임이 된 거예요. 방임이 됐으니까 이 친구는 뭐야? 직장인이잖아. 거기 가서도 쓸데없이 너무 열심히 일을 진짜 미친 듯이 합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스토리. 직장인들의 그 비애와 그 이세계물이 묘하게 조합이 진짜 잘 됐어요. 얘가 너무 피곤하잖아. 근데 일을 막 하고 싶어 해요. 그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공감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그 특유의 일 중독 느낌들이 있어요. 근데 얘가 이세계잖아요. 그래서 마법이 있잖아. 그래서 막 필요하지 않은 그런 물약들을 막 받아다가 계속 먹으면서 일을 해서 나중에 고갈되고 막 이런 스토리들이 공감대를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어. 그래가지고 또 추천을 해보겠고요. 주술의정 3기 3열회유 전편이 또 1분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시부야 사변 플러스 그 3열회유 살짝 얹어가지고 극장판이 개봉을 했었는데, 이제 그 뒤가 이어서 3기 전편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1월 9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저는 만화책 보면서 3열회유 편부터는 약간 작품도 좀 심한 것 같았고, 내용도 너무 지저분하게 너무 잡다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부터 흥미가 떨어지긴 했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마파니까 또 어떻게 살려줄 수 있을지 기대를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옥락입니다. 넷플릭스에 지금 공개돼 있는 거라서 보신 분들이 있을까 싶긴 한데, 원작자는 카쿠 유지고요. 2021년에 이제 단행본은 13권으로 완결이 난 상태입니다. 저는 이번에 제가 조사를 하면서 일기가 나온지 몰랐어요. 저는 주로 애니를 라프텔에서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라프텔은 없거든. 제가 만화책 자체는 2023년에 봤었더라고요. 그리고 후기를 저 혼자 블로그에 남겨놨었어. 이게 나름 만화책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내용을 보면은 타오라고 해서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작가가 나름대로 철학을 넣어가지고 좀 재밌게 넣은 부분이 있었고, 닌자와 사무라이 등의 주축 인물로 해가지고 일본 소년 마녀의 전형적인 클리셰를 비교적 충실히 따르고 있지만 지루하지 않다. 분량도 늘어지지 않고 마무리도 깔끔해서 나쁘지 않게 보았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원작을 좀 재밌게 봐서 저도 1기 정주행하고 2기가 나오면은 좀 봐볼 예정입니다. 뭐 전형적이긴 한데 생각보다 되게 잘 읽혔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니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저의 연식에 나오는 아름다운 그대에게. 남장 여자 캐릭터들 많죠. 뭐 오스카이도 있고 뭐 그 앞으로 가면 뭐 많은데, 제 기준 약간 남장 여자 시초하면은 떠오르는 그게 아름다운 그대에게입니다.
커피 프린스 1호점에 나오는 그 전형적인 스토리들 있잖아요. 여자애가 머리 짧게 하고 나와가지고 막 되게 어색하게 막 키스 장면들 갑자기 설정돼가지고 막 남자애는 정체성 혼란 느끼고 막 이런 거 그런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나마 얘는 좀 현실적인 게 우리가 항상 그 남장 여자물을 볼 때마다 의아한 게 야 누가 봐도 여잔데 왜 아무도 몰라 이거잖아요. 근데 다행히 아름다운 그대에게는 초반부터 남주가 눈치를 까긴 합니다. 그리고 양호 선생님도 눈치 까고 그래서 모르는 애도 물론 한 명 나오긴 해. 그 친구는 정체성 혼란을 느끼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약간 밸런스가 맞긴 하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그대에게는 저는 솔직히 놀랐던 게 애니가 아직까지 안 나왔어 이랬어요. 스토리는 되게 전형적이긴 합니다. 남주는 이제 산호라는 친구인데 산호 이즈미가 높이뛰기 선수였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여주가 아시아 미즈키인데 이 친구는 미국에서 자란 친구거든요. 일본에 잠깐 놀러 왔다가 TV로 높이뛰기 하는 걸 본 거야. 근데 산호가 너무 미치게 멋있는 거야. 완전 반합니다. 남장을 해서라도 나는 얘랑 가까워지고 싶다. 그래서 학교에 이제 남장을 하고 몰래 잡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기숙사 학교라서 산호랑 같은 룸메이트가 되고 이제 샤워 먼저 하고 뭐 시계 풀어놓고 와가지고 시계 달라고 문 여는데 얘 커튼 안 치고 샤워하고 있어서 등만 막 보여주고 나 등만 보였으니까 안 들켰겠지?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런 전형적인 스토리들. 그리고 뭐 남주 막 자고 있는데 그 들여다보다가 약간 키스할 것 같은 장면들 나오고. 근데 저는 이거는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2화까지 벌써 공개가 됐거든요. 뭔가 유치하긴 한데 그냥 옛날 추억 돋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그대에게였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초가구야 공주가 공개가 됩니다. 1월 22일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고 이거는 뭐 1화, 2화, 3화 이렇게 안 나올 거고 러닝타임이 143분이라고 하니까 극장판 느낌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은 야마시타 신고. 이건 내용 자체는 그냥 일본 설화 가구야 공주 있잖아요. 그 설화를 약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거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보컬로이드 그 음악 섞고 SF 세계관 섞어가지고 약간 재해석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전 이거는 예고편을 봤더니 PV 영상이 너무 예쁘게 잘 뽑혔더라고요. 그래서 오리지널 애니라서 사실 스토리가 어떨지는 잘 모르겠긴 하거든요. 근데 스토리 자체는 그냥 그 가구야 공주랑 이로하라는 되게 평범한 그냥 여자의 두 소녀가 가상세계라는 축구요미로 가서 탑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둘이 이제 노래 부르는 내용이라서 스토리 자체는 좀 엉성하고 복잡하지 않아서 아마 주로 이제 노래들이 대박을 친다면 히트를 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좀 기대가 되는 거는 작화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작화 갈아 넣은 느낌이 나는 그런 애니다 보니까 저도 아마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좋았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아마 좀 관심 있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짧게 가져와 봤습니다. 일본계에서 탑3를 뽑아서 꼭 보라고 추천을 한다면? 이 세계 사정은 사축하기다. 이거 궁금해요. 이거 애니를 어떻게 뽑힐지 궁금하고 지용락 2기 꼭 보게 될 것 같은 건 MF 고스트. MF 고스트는 그냥 스토리 기대 안 하고 레이싱 장면 보려고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는 이렇게 끝났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게 있는데 뭐 제 마음대로 뽑아본 제가 관심 가는 작품들이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2분기도 짧게 다뤄볼게요. 일단 2분기 첫 번째는 고깔모자의 아틀리에 라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시라마 카모메가 원작자고요. 15권까지 역시나 연재 중인 작품인데 이것도 저는 예고편을 봤는데 너무 기대가 돼서 들고 와봤거든요. 한번 봐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게 그림이 미쳤어요. 그 도쿄 예술대학 디자인학과 출신이고요. 해외 그런 일러스트레이터로 일러스트전 막 초청 받고 이런 작가분이시래요. 그래가지고 그림이 진짜 무슨 그 일러스트 그린 것처럼 예뻐요. 표지부터 뭐 속지 그림들 막 캐릭터들도 보면은 사파 보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또 움직이는 걸로 만든다고 하시니까 아마 그 작화 보려고 보지 않을까 싶은데 스토리 자체는 조금 정적이긴 합니다. 마법사 하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되게 어떤 마법사적인 재능을 갖고 태어나야 마법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세계관에서는 그냥 특수한 잉크로 마법진을 그리면 그게 마법이었던 거야. 근데 이거를 누구나 이제 마법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철저하게 숨기고 마법사들끼리만 공유를 했던 거예요. 근데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우연히 그 주인공 소녀가 원래는 마법사를 동경하고 나는 재능이 없다고 생각을 하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 마법사 어떤 무리에 합류하게 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약간 판타지적인 세계관이 섞인 것도 그렇고 장송의 프릴은 재밌게 보셨으면 이것도 좀 재밌지 않을까 기대 중. 도로의 도로도 2기가 2분기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이제 만화책으로 들고 있는 도로의 도로라는 작품인데 2기도 아마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 처음에 만화책 봤을 때 약간 충격받았어요. 너무 색다르고 재밌어가지고. 오늘 갖고 온 작품 중에 진짜 제일 취향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사실 제가 망가영이라는 채널을 한 5년 전에도 만들고 싶어 했거든요. 그때 첫 번째로 다루려도 했던 작품이 도로의 도로. 그래서 실제로 영상 찍은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그 정도로 진짜 재밌게 봤던 만화인데 저는 다크 판타지 플러스 고어물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건 역시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에 플러스 약간 잔잔한데 뜬금없는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는 색다른 맛? 그런 작품입니다. 하야시다 큐라는 작가인데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알아보니까 여자 작가시래요. 여자 작가님이 이런 작품을? 이라고 살짝 놀랬고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연재가 돼서 진짜 오래 연재가 됐는데 악마의 속도를 자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23권으로 어쨌든 완결이 났고요. 이 도로해도로라는 거는 일본어로 진흙과 구정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판타지잖아요. 그래서 인간 세계가 있어요. 인간 세계 홀이고 그런 인간 세계가 있고 마법사들의 세계가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마법사들이 지들 마법을 좀 실험하거나 해보려고 홀로 넘어와가지고 사람들을 죽여. 기본적인 설정이 약간 그런 세계관인데 이제 주인공이 카이만이라는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머리가 대가리가 이제 도마뱀 머리로 되게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의아하거든요. 보시면 자세히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렇게 도마뱀 머리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마법사한테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자기 얼굴을 잃고 자기 기억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왜 도마뱀 머리가 되는지 몰라. 이제 니카이도라는 식당 주인 과 함께 이제 자기 머리와 기억을 찾으러 마법사들을 하나하나 찾아가고 그 홀에 온 마법사들을 죽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처음에 인상이 깊었던 게 마법사가 나한테 누가 그랬나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막 다 죽일 수 없고 막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방법이 도마뱀 입속으로 그 마법사의 머리를 넣어요. 그러면 마법사 입속에 또 하나의 얼굴이 나와서 너는 아니다 막 이렇게 말을 해줘. 그러면은 입속으로 머리를 넣었다가 꺼내면서 안에 있는 애가 너한테 뭐라고 하더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데요? 이러면은 넌 그럼 필요 없네? 막 이거 죽이고 이런 초반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만화인데 2기가 또 나온다고 해서 들고 와봤고 제작사는 마파 라는 점까지 말씀드려볼게요. 라이엇 게임도 2분기에 애니가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도 역시 아름다운 그대에게처럼 애니가 아직까지 없었다고? 라고 생각이 들었던 그런 만화책이었고요. 이번에 애니 제작사는 매드하우스라고 하네요. 그래서 라이엇 게임 자체는 완결 이미 난 상태고 작년이 연재 시작 20주년 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재 시작 20주년에 애니로 제작하는 게 확정이 되고 공개가 됐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새는 진짜 이런 컨텐츠들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 피해 게임? 이런 거나 더 지니어스? 이런 시리즈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다 되게 재밌게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들을 되게 좋아하신다 하면은 이 작품도 진짜 재밌게 볼 만한 작품이고 저는 더 지니어스 처음에 진짜 센세이션 하면서 이 라이엇 게임 진짜 많이 떠올랐어요. 라이엇 게임이랑 카이지 내용들을 적정하게 되게 섞은 느낌이었거든요. 스토리는 전형적이에요. 되게 성실하게 살아가던 칸자키 나오라는 여자 대학생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뭔가를 받아요. 우편물 같은 걸. 근데 그거를 열어봤더니 편지에 너는 라이엇 게임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오픈하는 순간 너는 이미 참가가 확정이 된 거고 이제 드랍할 수 없다. 해야 된다. 그리고 동봉된 1억 원은 게임 머니니까 요거는 잘 보관하고 있어라. 이런 편지가 오는 겁니다. 이제 1억 엔이 너무 큰 돈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이제 은사님한테 찾아가서 상담을 하거든요. 은사님이 근데 그거를 낼름해. 그래서 졸지에는 1억 엔을 빚지게 되는, 잃게 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히데의 사기꾼이라고 유명한 시니치라는 남주한테 찾아가게 되고 시니치는 안 도와주고 싶거든요. 그 여자애가 너무 바보 같아서. 하지만 자기 엄마도 좀 그 여주랑 비슷한 캐릭터였나 봐. 그래서 엄마를 떠올리면서 차마 어떻게 하지 못하고 도와주면서 같이 라이엇 게임에 참가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매화마다 약간 옴니버스 느낌으로 그냥 게임을 하는 느낌이에요. 두뇌 싸움?
지능 게임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2기에서 들고 온 건 어서오세요 실력 지상주의 교실에 사기. 왜 웃으시죠? 제가 아까 그 사축 얘기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제목으로 걸으면 아쉬운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노벨이 베이스인데 재밌어요.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1기 많이 재밌습니다. 완전 초초 명문 고등학교야. 그래서 고도 육성 고등학교가 그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근데 여기는 진짜 좋아. 그냥 나오면은 다 엘리트 코스 밟을 수 있고 원하는 학교로 진학도 할 수 있고 뭐 원하는 회사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모두가 꿈꾸는 그런 학교예요. 근데 심지어 그런 명문이기도 한데 들어가잖아요. 그럼 너무 학교가 좋아. 미친 최신 시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학생들한테 이제 돈 대신 쓸 수 있는 학교 안에 막 편의점 있고 막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용할 수 있게 한 달에 우리 돈으로 따지면 100만 원. 야, 천국이다 미쳤다 이러고서 이제 들어가서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달 지나고 나면 실체가 밝혀집니다. 포인트가 철저하게 공부를 잘하고 능력이 되는 아이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실력 지상주의 학교였던 거예요. 말 그대로. A 클래스부터 D 클래스까지 있거든요. 근데 A 클래스는 이제 그 중에 우등생 애들. 대우 너무너무 좋고 D 클래스는 이제 최악의 문제야 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D 클래스부터 이제 시작하는. 그러면서 이제 C 클래스 탈환하고 점점 올라가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학생들끼리 역시나 이제 두뇌 싸움 하면서 막 계략들 세우고 싸우는 이야기인데 그냥 우연히 클릭했다가 혹시 이렇게 재밌다고? 이렇게 1기를 봤던 기억이 나고 3기까지는 저도 적당히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4기부터는 사실 얘네가 1학년이었다가 2학년 편으로 올라가긴 해요. 근데 2학년 편부터는 약간 그 1학년 편만큼의 도파민 빵빵 그 느낌은 없다라는 후기들이 있긴 하는데 저는 그래도 일단 4기 좀 기대감을 안고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뇌 싸움 좋아하시면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목 보고 양산물이네 라고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 맘대로 뽑아본 2026년 상반기 기대작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처음 혼자 얘기하다 보니까 어색한 느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고요. 제가 지금 뽑아온 거 말고도 좀 상반기나 아니면 하반기에 기대작들 박가영 너 이거 안 봤어? 좀 봐봐 하는 작품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댓글 보면서 그 작품도 같이 봐보도록 할 테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혼자 말고 또 둘이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반기에도 재밌는 애니 많이 보세요. 안녕.